그래서 영화를 본 소감, 첫인상은 좀 어땠어요? 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신선했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진짜 처음 보는 장르의 애니메이션이다 이런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고 우리가 익숙한 2D, 3D 애니메이션 영화랑은 진짜 완전히 달랐어요. 움직이는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이미지 자체도 독특하고 움직임도 독특하고 음악도 신선하고 그 와중에 불어도 들리고 그래서 모든 요소들이 너무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왔고 영화 스토리는 의외로 쫄깃쫄깃해요.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고 중간중간 나오는 파리의 모습도 아름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 즐거움 그리고 장르의 신선함을 매우 만끽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기대를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아니니까 뭐 한번 봐주지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기대가 그냥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알찼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 감각이 풍성히 채워지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깜지가 얘기했던 대로 아름다운 그림, 거기에다가 움직임, 맞아요. 그리고 색감이 주는 시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컸고 또 음악도 재즈풍이니까 그 밤 풍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스토리도 스릴러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근데 그게 그렇게 특색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빤하고 그냥 전형적인 예측되는 얘기긴 한데 연출이 대단했던 거죠.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색을 정말 잘 살려서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이게 실사 영화가 됐을 때를 생각해봤는데 이게 극본이든 스토리든 이렇게 평가가 박할 것 같아요. 꽤. 이게 실사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장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고양이가 너무 멋져가지고 괜찮았던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를 스토리 따라가면서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줄거리는 뭐 이미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보다 좀 이 애니메이션의 특징 같은 것들 좀 분야별로 나눠서 이미지나 뭐 움직임이나 음악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일단은 2D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3D는 아니죠, 확실히. 네, 확실히 아니고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은 맞는데 막 약간 이러면서 헷갈리는 그치. 그래서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회화적인 느낌이 매우 강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움직이는 일러스트 아니면 움직이는 회화 작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한 권의 동화책, 움직이는 동화책 느낌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이것도 괜찮다. 그리고 색감도 좋았죠. 진짜. 네. 다양한 톤의 색감도 있었고 컬러 감각이 되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어두운 느낌도 있고 보라색 밤하늘이 매우 자주 등장하기는 하는데 빛이 특별히 활용될 때는 이렇게 대비가 매우 선명하게 되면서 컬러감이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저도 색감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따스한 느낌이에요. 또 밤 풍경이잖아요. 네.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어둑어둑한 짙은 녹색이 많이 쓰였는데 이게 되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야 되나? 불편한 느낌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고. 거슬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죠. 근데 재밌는 건 색깔이 특징적으로 잘 쓰여가지고 이 초록 빨강대 보라색의 구도가 있죠. 왜냐면 조이의 방, 집, 부엌, 그다음에 조이나 엄마 옷 색깔이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상의에 초록색 바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리고 디노도 빨간 줄무늬잖아요. 검은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 그 다음에 초록색 코란 말이에요. 도둑이었던 니코의 옷 색깔은 또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과 초록이 뭔가 이쪽 주인공들을 묘사하는 그런 색이라고 하면 반대편에는 악당들 아니면 보라색. 밤 이럴 때는 보라색이 많이 활용됐죠. 빅터 코스타나 클로디는 아예 입고 있는 게 노골적인 보라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하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 활용도 매우 좋았죠. 그러니까 밤이 주로 배경이다 보니까 그림자가 자주 등장하기는 하는데 이런 그림자의 방향, 움직임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긴장감, 불안감 이런 게 고조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림자가 진짜 확실히 주목할 만한 보면서 와 그림자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저렇게 쓰는구나. 활용하다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색감, 그림자 이런 요소들이 다 잘 어우러져가지고 애니메이션 전체 분위기랑 또 잘 딱 떨어졌고 작품 분위기를 잘 살린 회화 기법, 애니메이션 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또 이제 눈여겨서 보여줬던 게 마지막에 노트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맞아요. 추격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화재가 일어나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게 딱 보면 누구나 아 대성당이구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눈치챌 수 있으면 특징적인 장식들, 구조물들이 보이죠. 이때 빛이 진짜 잘 쓰여가지고 가골들이 엄청 생동감 있게 잘 그려졌어요. 너무 무섭게 맞아, 보이고 맞아. 이때 연출이 정말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티스나 피카소, 모딜리아니를 연상시키는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평도 있대요. 그렇죠. 인상주의 작가들의 어떤 그림과 색감의 느낌이 확실히 나죠. 네. 특히 마음에 드는 장면 같은 거 있었나요? 시각적으로? 저는 초반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도둑 니코랑 고양이 디노가 지붕을 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한 어느 지붕에 올라가서 파리 시내를 이렇게 관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검보라색 하늘색을 배경으로 파리 이렇게 건물들이 한눈에 보이고 저기 멀리에는 에펠탑이 우뚝 솟아있는 딱 그 장면이 있는데 너무 우아하고 엽서 같은 느낌이 들고 진짜 해화 작품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장면이 초반에 눈길을 확 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때 딱 반했어요.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영화 진짜 완소. 괜찮다. 괜찮다. 계속 봐야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리고 파리의 밤이 이제 주로 배경이니까 에펠탑 같은 것도 등장하잖아요. 에펠탑도 나오고 근데 별 모양도 우리가 별 그릴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어떻게 오각형? 아니 뭐 선 이렇게 선으로 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기 별. 네.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별들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들은 좀 그래도 진지하게 그렸는데 별을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대조되면서 되게 동심 건드는 것 같고 반갑고 재밌는 느낌도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놀랬던 장면은 후반부에 조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불이 꺼진 건물 안에서 해프닝들을 이제 묘사할 때가 있어요. 네. 이제 니코가 깜깜하니까 야간 투시경을 쓰고 조이를 구하기 위해 잠입하는데 근데 그냥 검은색 배경이에요. 근데 흰 선으로 그린 인물들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연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또 살짝 성냥불을 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땐 또 그 부분은 환하게 비춰지고 또 다른 장면은 새까만 배경에 하얀 선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이게 대비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 이 장면도 되게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했지? 그렇지. 애니메이션의 어떤 가능성이나 실험을 확실히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이런 독특한 장치를 심어둔 이미지들이 참 많이 활용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움직임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네. 움직임도 진짜 눈여겨볼 요소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평면적인 회화 작품 같다고 느끼면서도 진짜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르르 듯한 움직임? 흐물흐물하고 약간 꾸물꾸물, 뒹구르르 막 이런 이런 표현으로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런 표현이 제일 많이 극대화된 장면은 도둑 니코의 동선이었던 것 같은데 니코가 아무래도 도둑이 있고 뭐 재빠르고 날렵한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뒹구르기도 하고 덤블링 같은 것도 하는데 진짜 특이했어요. 뭔가 몸을 말기도 하고 그래서 니코의 동선이 움직인 뭐 이런 걸 되게 극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그냥 또각또각 걷는데 아무래도 니코는 정말 유연했는데 저는 이게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고양이를 모티브로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고양이 하면 우리가 점프력 또 유연함 맞아. 이런 게 특징인데 니코가 진짜 완전 유연하고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디노랑 같이 움직이니까 둘이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은 진짜 고양이 두 마리 맞아요. 움직임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유연한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움직임은 클로딘의 향수. 네. 이 향수 냄새 분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움직임을 활용하고 시각화해서 표현을 했는데 되게 잘 활용을 했죠. 그래서 초반부터 클로딘 향수가 이제 상징적인 복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후반부에 이제 조이가 악당들에게 납치가 된 상태에서 니코랑 디노가 조이를 어떻게 찾아야지, 조이는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찰나에 멀리서부터 그 클로딘 향수, 보라색으로 표현됐는데 그 향수 냄새가 뱀처럼 구불구불구불 이렇게 멀리서 퍼져오죠. 근데 그 물결 같고 뱀 같은 이제 유려한 움직임이 진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 향수 냄새가 이제 사람 클로딘 얼굴이 거의 보라색에 끝에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정말 좀 묘하면서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냄새를 이런 식으로 표현 이것도 정말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징을 정말 잘 살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쩐지 클로딘 향수가 처음부터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는 좀 약하게 표현되긴 하는데 이때 클라이막스에서는 이제 완전 극대화되죠. 그 장면에서 어떻게 찾지? 막막한데? 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향수 냄새로 찾아내잖아요. 이게 너무 기발했던 거지. 개연성 없고 말도 안 이렇다기보다는 앞에서부터 그런 복선을 쭉 깔아두고 하니까 납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재밌기도 맞아요. 하면서. 또 눈여겨볼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음악이 엄청 좋았죠. 맞아. 음악도 빼놓을 수 없지. 음악은 일단 매우 우아하고 클래식 같기도 하고 재즈라는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치고는 좀 너무 고급진 음악이 사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면 원래 애니메이션은 어떤 종류의 배경음악들이 삽입되지?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재즈풍의 음악들 많이 사용하죠. 제가 좋아하는 픽사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그랬나? 픽사 OST들 들어보면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몬스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재즈풍이고 업도 재즈나 이런 오케스트라가 많이 쓰였고 근데 왜 유난히 더 눈에 띄었을까요? 되게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거는 또 제가 설명을 준비한 게 있죠. 네.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말씀해주세요. 궁금해요. 일단 음악 감독은 세르주 베세트라고 하는 분이고 영화 음악 작곡가예요. 근데 프랑스 애니메이션 작품 위주라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영화 OST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쭉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장 똑같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다 하나씩 들어봤지.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추적과 복수가 테마니까 음악도 느와르풍이 약간 어둡고 맞아요. 우울한 느낌의 곡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즈풍이 강했었는데 싶어가지고 OST 들어봤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20곡이 넘는데 그중 재즈풍은 딱 2곡밖에 없어요. 반전인데? 나머지는 진짜 서스펜스 엄청 느껴지는 거 막 둥둥둥둥 하고 막 엄청 쫓기는 느낌의 스릴러 음악 완전 그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쫄렸잖아요. 진짜 쫄렸어요. 그 심리적 압박감을 만드는 데는 음악이 주는 효과가 사실 제일 크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공포 영화도 음악 빼고 혹은 이어폰 안 끼고 보면 하나도 안 무섭거든. 맞아. 음악이 주는 효과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OST만 다시 졸리더라고.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정말 음악이 괜찮은데 왜 그럼 우리가 이 재즈풍의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그 우리가 파리의 밤배경을 내려다보는 장면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그 명장면에서 재즈 음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강하게 남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때 나왔던 노래가 빌리 할리데이가 부른 I Wished on the Moon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이게 그냥 이 곡만 들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인상이 강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파리의 야경을 내려보는 장면에 이게 삽입되어 있는데 그 연출이랑 이 노래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그 낭만적이고 느긋한 분위기가 이 2배 이상으로 잘 살아난달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인상적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이 시각이랑 청각이 함께 인상을 만드니까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도 진짜 이 영화 여기서 마음에 든다. 일단 마음에 들고 간다. 였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이 남은 것 같아요. 야심차게 심어놓은 씬이구나. 그렇죠. 음악과 시각적으로 다. 네. 근데 이 OST가 아까도 말했지만 서스펜스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 활용하면 다른 영화 뭐 형사물 추리물 아무데나 써도 손색 없습니다. 진짜 진짜로요. 심장이 이렇게 묵혀지는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악이.